안녕하세요. 옆집겜입니다. 오늘은 5월 6일 화요일이고요. 지금은 저녁 7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오늘까지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매매를 하지를 않았는데요. 요번에 좀 휴일이 길었죠.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, 그 다음 뭐 대체공휴일, 그 다음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해가지고 좀 5월 시작과 동시에 많이 쉬었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에 연휴 시작할 때부터 매매를 좀 안 하고 쉬었어요. 쉬고 이제 내일부터 개인적인 매매가 들어가는 날이죠. 이따가 이제 제가 요번 주에 어떻게 매매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한 걸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번 연도 이제 시작하고 나서 좀 포모가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다들 이제 주위에서 좀 돈을 벌었다, 수익을 냈다 하는 분들이 좀 많은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장에서 이제 나는 왜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을 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1월, 2월 보다는 3월, 4월이 더 힘들었고요. 남들은 3월, 4월이 쉽고 잘 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장이 쉽지는 않았어요. 좀 위태위태한 장이었습니다. 저한테.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좀 대선 테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대선 테마가 이제 돌아올 때는 꼭 그렇게 매매가 힘들어지더라고요. 대선 테마가 돼서 이제 그 테마주들이 대선 관련주들이 뜰 때는 사실 왜 뜨는지도 모르겠어요. 어떤 뉴스 하나 때문에 뭐 대선에 출마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출마하는 후보 말 한마디 때문에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연일 상한가를 가고 또 장중에도 업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를 잘 하지를 않고 뜨면은 왜 뜨는지를 제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던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확 치고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잡아타지를 못해요, 제가. 그래서 대선 테마가 돌아올 때는 저는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지금 좀 힘드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그런 유형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만약에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해도 그게 틀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. 내가 틀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돈을 버는데 내가 돈을 지금 못 벌고 있다.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내가 잘 하고 있는데도 돈을 못 벌 수가 있어요. 나중에 이제 1년, 2년, 3년, 4년 계속 주식을 하다 보면 장세가 중요하다는 거를 더 몸으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세가 나랑 맞는 장이 있어요. 그건 내가 하는 매매가 잘 통하는 장이 있다는 겁니다. 지금처럼 저는 원래 돌파를 하는데 돌파를 하고 나서 내려 꽂는다던가 아니면 돌파를 하는데 뭐 그냥 계속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은 뭐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고요. 또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를 잡고 빠르게 또 스캘핑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테마에 엮여 있으면 2등주, 3등주 매매를 하면서 1등주를 보고 짝꿍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수익을 내는
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건 장세가 맞는 거죠. 본인한테 장세가 안 맞을 땐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내 매매법이 그냥 안 통할 뿐이에요. 나한테 맞는 장세에서는 분명히 그 매매법이 통했는데도 어떤 시기에는 내 매매법이 맞질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장세가 안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던 대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됩니다. 우직하게 하면 돼요. 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그 다음 어떤 시기에 너무 이제 집착을 해서 내가 수익을 못 낸다고 해서 이때까지 해오던 걸 바꿀 필요도 없어요. 안 될 때는 분명히 있어요. 우리가 잘 될 때가 있으면 이제 장세가 안 맞아서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장세가 잘 맞아서 잘 될 때는 또 저는 장세가 안 맞아서 손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. 그건 어떠한 매매법에서 뭐 돌파건 눌림이건 상따건 아니면 뭐 낙주를 한다던가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같은 매매법을 하더라도 기준이랑 원칙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내 기준에선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또 다른 분의 돌파 자리에선 들어가야 될 자리가 아니고 나와야 될 자리일 수도 있는 거죠.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틀린 거지 지금 하고 있는 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 열심히 해서 경험을 쌓아왔는데 뭐 잠깐 안 맞는다고 해서 뭐 한두 달 안 맞는다고 해서 그거를 바꿀 필요는 없다. 그러면 너무 아깝다.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들어가는 자리가 남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.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. 모두 다 똑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. 당연히 뭐 돌파 아니면 눌림 아니면 상따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틀은 있겠죠. 기본적인 틀은 있는데 만약에 보시면 차트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밑을 줬다 이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뭐 한 번 맞고 두 번 맞았을 때 여기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눌림으로 아니면 이걸 위로 올렸을 때 여기에서 이제 저항이 생겼으니까 뭐 올라갔다가 뚫어줄 때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밑에서 다져줄 때 사서 위로 올라갈 때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런 게 이제 다 본인만의 기준이고 본인만의 이제 매매 타점인데 그 매매 타점은 일률적일 수가 없어요. 내가 들어가는 타점이 100% 정답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랑 틀리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.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타점이 본인 타점이랑 틀리다고 해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주식에는 정답이 없어요. 정답이 없고 매매법에도 뭐 돌파는 돌파를 할 때 들어간다. 눌림은 눌렸을 때 모아서 위로 치고 올라갈 때 던진다. 뭐 상따는 상따 들어갈 때 잠글 때 뭐 같이 탄다. 뭐 1, 2% 밑에서 상따를 바라보고 탄다. 뭐 이런 기본적인 건 있겠죠.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본인만의 타점이 있다는 겁니다. 그 타점은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정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틀리다 맞다고 할 게 아니에요. 내가 그 기준이 맞고 그 타점이 맞으면 내가 그걸 그냥 계속 갈고 닦으면 그냥 내 타점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있겠죠. 한 타점, 내가 생각하는 눌림, 내가 생각하는 돌파, 뭐 내가 생각하는 상따, 그 기준에 맞춰서는 매번 일률적으로 똑같은 매매를 해야겠죠. 내 기준이니까. 근데 기준이 없는 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. 내가 뭐 돌파를 들어갈 때
어떨 때는 뭐 위로 치고 올라갈 때 들어갔는데 어떨 때는 치고 올라가려고 할 때 들어가고, 뭐 어떤 때는 밑에서 잡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 보고 돌파하는 것까지 보고 던지고 이러는 건 이제 잘못된 거죠.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기준을 명확하게 세웠을 때는 틀린 건 없다. 그건 그냥 내 기준에 맞춘 내 타점일 뿐이다.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냥 계속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. 그냥 똑같은 타점, 똑같은 자리, 내가 생각하는 기준, 그 기준에서 들어가서, 아니면 똑같은 손절 라인, 아니면 똑같은 손절 라인에서 던지고, 맞으면 똑같이 뭐 분할 매도를 하던가, 뭐 내가 생각한 매도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던가, 그 자리가 안 오면 뭐 본절에서 탈출이 내 기준이면 본절에서 탈출을 하고, 아니고 뭐 나는 좀 더 눌리는 것까지 한 1, 2%까지 보겠다 하면 1, 2%까지 보고 거기서 손절하고, 그러면 그냥 잘한 매매라는 거예요.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.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닙니다. 그리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. 그냥 그건 내 기준이에요. 만약에 내 기준이 잘못됐다, 그러면 그걸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해 갈 수 있는 거지, 뭐 전체적으로 다 잘못됐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. 수익을 못 낸다고 해서 매매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, 매매를 잘못했다는 건 그냥 기준이 없다는 거. 뇌동도 그래요. 뇌동이라는 게 그냥 어떤 기준 없이 올라가는 것만 보고 타고 올라가는 건데, 만약에 기준을 잡는단 말이에요. 얘가 올라가고 있어요.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완성되는 걸 보고 난 다음 봉에 음봉으로 꺾이지 않으면 손절 라인을 뭐 여기로 보고 윗꼬리로 보고 나는 들어가겠다 라던가, 아니면 난 손절 라인을 여기 봉이 완성된 종가를 보고 손절 라인을 잡고 여기를 지켜준다면 들고 있고, 아니면 던지겠다 라던가, 아니면 난 1%에서 던지겠다 라던가, 이런 기준을 하고 들어가면 이것도 사실은 뇌동이 아니라는 거예요. 제가 생각했을 땐 뇌동이라는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클릭해서 들어가는 게 뇌동이지, 내가 손절 라인까지 잡고 들어가고 내가 매매 계획까지 잡고 들어가는데 그게 뇌동일 수는 없어요. 그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뇌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, 그런 것까지 내 매매 계획까지 전부 다 설명해 가면서 이게 뇌동이 아니다 라고 말하실 필요도 없고, 뭐 그렇게 말하면서까지 매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뭐 내가 돈을 뭐 손실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줄 것도 아니고, 뭐 내가 수익을 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잘했다고 나한테 뭐 돈을 더 줄 것도 아니고, 매매는 어차피 그냥 본인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에는 휘둘리실 필요 없어요. 그냥 본인이 생각한 기준 그리고 원칙만 지키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위에도 있어서,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시청자분들이랑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그냥 영상을 찍고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테마가 있을 때는 장이 저랑 잘 안 맞아요. 전 이런 장에서 좀 내가 명확하게 이게 왜 뜨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잘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놓치고, 그렇다고 해서 짝꿍을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짝꿍을 하지도 않아요. 저는 잘 하지도 않는데, 이럴 때는 저는 좀 모아갑니다. 어느 정도 좀 호흡을 길게 잡고 사실은 모아가요. 그렇기 때문에 본시들을 가지고는 좀 길게 모아가고 있어요. 모아가는 매매를 하고 있고, 이게 6월달까지 계속 이럴 것 같아요.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저는 좀 움츠리고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.
본 매매는. 그래서 이제 요번 주는 그렇게 매매를 하는데,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,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인 거예요. 원래는 제가 매매를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, 업로드를 위해서 단타를 또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되는가? 아니면은 내가 원래 하던 것처럼 그냥 좀 길게 호흡을 끌고 가야 되는가?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. 거기서 이제 결론은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좀 더 신중하게 그냥 들어가자. 뭐 어차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길게 끌고 가려면 업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. 들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업로드를 하기는 뭐하고, 그러면 어쨌건 단타를 해야 되는데, 단타를 그럼 좀 더 신중하게, 좀 더 늦게 좀 지켜보고 나서 또 타점을 살짝 수정을 하는 거죠. 타점을 살짝 수정하고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.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또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. 또 보시면 한 매매법만 팔아,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. 올라운더는 말이 안 된다. 모든 매매를 다 할 순 없고 그냥 한 매매법을 팔아. 한 매매법을 파면 뭐 다른 매매도 나중에 이어지기는 해요. 근데 모든 매매법을 다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. 저도 예전 영상에서 그냥 한 매매법만 해라, 나한테 수익을 주는 한 매매법만 해라 라고만 가볍게 그냥 얘기를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모든 매매를 하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. 틀린 건 없어요.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틀린 건 없는데, 모든 매매를 하는 것보다 한 매매를 하는 게 잃지 않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뿐입니다. 근데 이것도 사실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. 분명히 한 매매법만 하면 통하는 장이 있고 통하지 않는 장이 있어요. 분명히 1년 중에서도 통하는 시기가 있고 안 통하는 시기가 있습니다. 그러면 통하는 시기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베팅을 때려서 수익을 좀 많이 쌓아놓고, 그리고 안 통하는 장세에서는 좀 비중을 조절하면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, 이것 자체가 감각적인 거잖아요. 감각적으로 장세가 나한테 맞다 안 맞다를 판가름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진 않아요.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한 매매를 파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거,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매매를 하는 거죠. 모든 매매를 해서 뭐 돌파가 통하는 장에서는 돌파를 하고, 눌림이 통하는 장에서는 눌림을 하고, 뭐 상따가 잘 되는 장에서는 상따를 하고,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, 이것 또한 하나만 디테일하게 판 것보다는 아무래도 확률이 낮아질 수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그 확률은 틀려진다고 생각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겠다라는 걸 정하고 내 노력이 얼만큼 녹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진다고 생각을 해요.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, 저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는 만약에 돌파를 한다고 해도 돌파에도 종류가 많죠. 전고점 돌파도 있을 거고, 그 다음 뭐 당일 고점 돌파도 있을 수 있고, 뭐 시가 돌파도 있을 수 있고, 아니면 뭐 중요한 자리 라운드 피겨를 뭐 뚫고 가거나, 아니면 저항을 맞던 자리를 뚫고 가거나, 뭐 어떤 자리든 일단 돌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거기서 저는 다음 주에 조금 타점을 변경을 해서 전고 돌파를 뭐 많이 했었다 그러면 뭐 시가 돌파를 해본다던가, 아니면은
뭐 라운드 피겨를 좀 노려보고 들어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돌파의 타점도 여러 가지를 한번 계속 두드려 볼 생각이에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잘 통하는 걸 해볼 생각이고, 손절 라인 또한 2%가 이제 맥시멈 손절인데 2% 안에서 1%에서 뭐 50% 자르던 거를 뭐 80% 자를 수도 있고, 처음에 들어가던 비중을 좀 더 줄일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바로 뜨지 못하고 한두 틱 떨어지면 거기서 뭐 전량 손절하고, 뭐 다시 올라가면 그 봉이 음봉이었다 다시 양봉으로 변하면은 뭐 1, 2초 만에 다시 살 수도 있고요.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일단 계속 좀 변화를 줘볼 생각입니다. 타점의 변화를 좀 줘볼 생각이에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맞는 장세를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영상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좀 길게 끌고 갈 생각이었을 거예요. 분봉보다는 일봉을 보면서 매매를 했을 겁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. 근데 업로드 할 때는 어쨌거나 이것도 뭐 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, 여기서 이 문제를 좀 잘 풀면 좀 더 나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으로 좀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도 저는 5월 매매가 저번주 금요일이었나? 매매를 이제 5월 첫날, 5월 2일 뭐 그때 했던 매매를 5월의 첫 매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, 이제 내일부터 5월 매매가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. 다들 좀 매매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, 그것보다는 지금 장세가 나한테 안 맞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건 그대로 하되 조금씩 좀 0점만 살짝 바꿔가면서 0점을 맞춰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때까지 했던 거를 버리는 거는 좀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고요. 아예 뭐 기준이 없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버려야겠지만, 내가 내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는 기준이랑 원칙을 뭐 잘 세워서 잘 지키고 있었고, 나는 남들만큼은 그래도 고민을 하고 기준과 원칙을 세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틀렸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0점을 수정해 가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제 내일부터 매매를 할 건데 다들 요번 주 장에서 좋은 경험 쌓으시면서 돈 안 잃고 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면 저는 살아남는 거에 치중을 하는 동안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은 전부 다 저랑 틀리게 장세가 잘 맞아서 퀀텀 점프 하시고 시드가 2배, 3배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남은 시간 다들 즐겁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.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